오늘 이야기할 인물 이면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김준을 배신한 인물인데요. 그의 배신은 고려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연 이면과 고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215년 진천에서 태어난 이면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팔로만 몸을 지탱하며 기어다니거나 기와를 지붕 위로 던져 올리는 등 보통 아이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몽골군의 침입이었는데요. 1231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16살이던 이면은 친구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놀이가 보통 아이들의 장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진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전략을 세우고 부대를 지휘하며 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고려의 대장군 송원상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면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를 개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이면은 송원상의 종이 되어 무예와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던 송원상이 세상을 떠나자 이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익혔죠. 그러던 1234년 이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몽골군이 진천 지방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이면은 동네 청년들을 모아 몽골군에 맞섰고 놀랍게도 몽골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죠. 이 공로로 이면은 대정이라는 관직에 임명됩니다. 거기다가 임금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까지 하사받았는데 승주라는 본래 이름이 대정이라는 관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연이라는 이름을 받아 이면이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출세의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면에게는 이묘후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면이 집을 비운 사이 이묘후가 이면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목격한 이면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면 역시 눈눈이로 이묘후의 아내와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묘후가 이를 목격하고는 관청에 고발해버렸고 이면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양의 별장이었던 김준이었죠. 김준이 이면을 구해주면서 그를 양아들로 삼았고 1257년에는 도령낭장이라는 관직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면은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최고 권력자이던 최양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최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희는 아버지와 다르게 최양 시절에 측근들인 김준이나 유경 같은 사람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최양백, 유능 등만 총애했던 것이죠. 이에 불만을 품은 김준과 그의 동료들이 비밀리에 최희를 몰아내려는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58년 3월 김준, 유경, 이면을 비롯한 여러 무신들이 4월 8일 연등회가 열리면 그때 기회를 봐서 최희를 제거하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런데 참여자 중 한 명인 김대재가 장인인 최양백을 끌어들이려다가 계획을 말해버렸고 최양백은 이 모든 사실을 최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최희는 다음날 반란 세력을 잡아들이기로 결정해버렸고 또 이 사실을 김준이 알게 된 것이죠.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 김준은 거사를 앞당겼습니다. 곧바로 여러 장군들을 모아 즉시 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이면은 조문주, 오수산과 함께 한종괴를 처치하고 2일 후에 집에 찾아가 그를 베어버렸죠. 결국 신의군과 야별초들의 공격으로 최희는 제거되었으며 이 공로로 이면은 위사공신에 책봉되며 추밀원부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최희를 제거한 김준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실권을 잡았는데요. 초기에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신하들의 원망을 사게 된 거죠. 이때 이면과 김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토지 문제였는데 이면이 김준의 아들과 땅을 두고 다툰 일이 있었고 이를 지켜본 김준이 이면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면의 아내가 김준의 노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화가 난 김준이 이면의 아내를 유배 보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면은 김준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김준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아들과 경제적 이권을 두고 다툴 정도라면 자신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268년 어느 날 강윤소라는 인물이 이면을 찾아왔죠. 그리고 은밀히 자신은 원종의 밀명을 받고 왔고 함께 김준을 제거하자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이면은 원종의 말을 듣기로 했으며 최은, 김경, 강윤소와 함께 김준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면은 큰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이를 선물이라고 속여 김준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원종이 몽골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을 때 거사하려 했지만 김준이 참석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뤄야 했죠. 하지만 다음 날에도 김준이 등청하지 않자 원종은 김준을 궁으로 불렀고 드디어 김준과 동생 김충이 조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복하고 있던 김상이 몽둥이로 김준을 내리치자 김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바로 목을 베었으며 동생 김충도 이때 함께 목숨을 잃었죠. 그렇게 10년간 고려를 지배했던 김준의 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진정변인데요. 이면은 자신을 구해주고 출세시켜준 은인이자 양아버지였던 김준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빼앗은 것이죠.
이 정변으로 이면은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이면도 김준과 다를 바 없었는데 이면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자 원종은 최은, 김경 등을 통해 그를 견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면은 원종의 견제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269년 6월 이면은 최은과 김경을 비밀리에 죽여버렸고 장계열, 기원 등을 유배 보냈죠. 그리고는 더 큰 결단을 내렸는데 바로 원종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269년 6월 21일 원종이 최은, 김경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명분으로 이면은 야별초를 동원해 강제로 원종을 폐위시켰죠. 그리고 고종의 차남이자 원종의 동생인 안경공 왕창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가 바로 영종입니다. 거기다가 이면 자신은 교정별감이 되어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죠. 하지만 이 일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원나라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마침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의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특별한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죠. 원나라는 즉시 강력한 어조로 이를 비난하며 원종의 복위를 명령했습니다. 거기다가 원종과 이면의 입조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시엔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죠. 예상보다 강경한 원나라의 압력에 이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위 5개월 만에 원종을 다시 복위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이면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나라의 입조 요구를 이면과 안경공은 거부했지만 원종은 홀로 원나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면은 원종에게 장남 이뮤간을 호종임무 겸 감시임무로 보내면서 허튼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동시에 이면은 원나라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대몽 항전을 재개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야별초를 각 지방에 보내어 백성들을 섬으로 대피시키고 장기 항전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는 원나라군이 요새전과 산악전, 수전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원나라에 도착한 원종은 원나라 세족 쿠빌라이 칸을 만나 혼인과 군대 지원을 요청했는데 원나라 왕실과의 혼인이 성사되면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얻을 수 있고 원나라군을 빌려 이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죠. 그리고 1270년 1월 원종은 이면에게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면은 이를 거역했고 오히려 여러 지역의 백성들을 강제로 섬에 들어가 살게 하는 행패를 부리자 백성들의 큰 증오를 사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몽골에 있던 원종을 통해 이면이 사람과 물자를 강화도로 옮기고 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분노한 원나라는 이면에게 직접 연경으로 와서 해명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이면은 한동안 깊은 근심에 빠져 있던 중 1270년 2월 향년 55세의 나이로 등창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이후 그의 권자는 차남인 이뮤무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면의 삶을 돌아보면 배신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절친의 배신으로 그의 출세길이 열렸고 자신을 구해준 김준을 배신하고 함께 김준을 도모했던 원종마저 폐위시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면은 고려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로 기록되는데 다음 집권자인 이뮤무는 정권을 장악한 지 3개월 만에 모든 걸 잃고 참수형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이뮤무가 세상을 떠나면서 1170년 무신정변 이후 100년 동안 고려를 지배하던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고 제대로 된 개경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 무신정권 배신의 아이콘 이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